충격적으로 WBC 우승 후보 일본이 결국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경기를 지배하던 일본이 불펜 붕괴와 한 방의 홈런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타니 슈에이와 아쿠냐의 숨막히는 리드오프 홈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KR 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WBC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결과, 일본의 탈락과 베네수엘라의 기적 같은 4강 진출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최근 5번의 WBC에서 우승, 3위, 그리고 다시 우승을 기록했던 일본. 그 강력한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강조하며 상대는 바로 베네수엘라. 스코어는 8대5, 베네수엘라는 무려 17년 만에 WBC 4강 무대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완전히 일본 쪽이었습니다. 선발 맞대결은 일본의 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로베르트 수아레스. 일본은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3회 말,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8번 타자가 출루한 뒤 9번 타자가 희생번트로 주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오타니 슈에이, 베네수엘라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고의 사구,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습니다. 1-4-1, 2루 상황. 타석에 들어선 요시다 마사타카.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모리시타 쇼타. 놀라며 모리시타의 방망이가 강하게 돌아갑니다. 타구는 그대로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역전 3런 홈런. 순식간에 경기 흐름은 일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신 타이거스가 만들어낸 완벽한 역전 드라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회와 5회. 베네수엘라 타선이 조금씩 일본 마운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완전히 달라진 타자로 평가받는 마이켈 가르시아. 강조하며 예오해. 그의 방망이가 결국 폭발합니다. 일본의 두 번째 투수 스미다 치히로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 순식간에 점수차는 단 1점으로 좁혀집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본은 세 번째 투수로 이토 히로미를 올립니다. 지난 시즌 평균 구속 약 93마일을 기록했던 투수. 하지만 이날 그의 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속은 겨우 90마일대 초반. 그리고 결국 베네수엘라 타선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타석에는 윌리엄 아브레우. 충격적으로 강하게 맞은 타구가 좌측 담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역전 3런 홈런. 순식간에 경기는 다시 베네수엘라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홈런 한 방으로 일본의 WBC 11연승 기록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6회까지 홈런 3개를 포함해 무려 6개의 장타를 기록하며 일본 마운드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간판 스타 오타니 슈에이, 그 역시 경기 초반에는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1회 초에 놀라며 수아레스의 낮은 슬라이더를 받아쳐 리드오프 홈런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베네수엘라 투수진은 점점 더 철저하게 오타니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타니는 고의 사구 이후 3타석 연속 범타. 그리고 천천히 일본의 마지막 타자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일본의 불펜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띈 선수는 토바였습니다.
원래 8번 타순이었지만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강했던 기록 덕분에 5번 타순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 선택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강조하며 토바는 이날 4타수 4안타. 그리고 무려 3득점을 기록합니다. 일본 마운드를 상대로 끊임없이 출루하며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야마모토 역시 완벽한 투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만전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많은 장타를 허용했습니다. 3회까지 첫 11명의 타자를 상대로 안타 4개 그리고 장타 4개. 특히 3개의 타구는 모두 펜스를 직접 맞히는 아슬아슬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야마모토의 집중력은 빛났습니다. 강조하며 1사 3루. 연속 삼진 2개의 실점 위기를 스스로 막아냅니다. 결국 그는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제는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펜이었습니다. 스미다에 이어 등판한 이토 히로미. 그리고 이어지는 수비 실수와 제구 불안. 7회에는 또 하나의 아쉬운 장면이 나옵니다. 무사 상황. 일본 투수는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악성구가 됩니다. 놀라며 이 주자는 그대로 추가 진루. 결국 이 장면이 추가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의 불펜은 완벽했습니다. 8회에는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활약했던 안드레스 마차도 차분하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회. 마운드에는 시카고 컵스의 마무리 투수 다니엘 팔렌시아. 강력한 패스트볼을 앞세워 일본 타선을 잠재웁니다. 천천히 결국 마지막 타자는 오타니 슈에이. 하지만 결과는 범타. 일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경기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8대 6승리를 거두며 4강 진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 이탈리아의 기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조별리그부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매 경기 8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강력한 타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 30명의 선수 중 무려 27명이 이탈리아가 아닌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워크는 대단했습니다. 반면 푸에르토리코는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프란시스코 린도어, 카를로스 코레아 하비에르 바에즈 호세 베리오스 이 주요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발 투수 세수 루고에게 많은 기대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으로 루고는 단 0.1이닝만 던지고 4실점을 허용합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4회가 끝났을 때 스코어는 8대 2 푸에르토리코는 패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회 바스케스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점수는 8대 6까지 좁혀집니다. 경기는 다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와이서트. 사실 그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전에서도 8대 6 상황에서 등판의 강타자 거너 핸더슨 그리고 에런 저지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낸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스코어, 같은 상황. 강조하며 와이서트는 마지막 5개의 아웃을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특히 8회 말 2사 2루 상황에서 놀란 아레나도를 잡아낸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레나도는 이번 대회에서 어머니의 나라 이탈리아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5경기 동안 장타는 단 하나도 없었고 단타 4개 그리고 2타점에 그쳤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마운드 운용입니다. 특히 에런 놀라.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인 그는 아직 이번 대회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를 전략적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에런 놀라가 등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탈리아는 더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선수는 마무리 투수 와이서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 등판, 3세이브, 그리고 3.1이닝 동안 탈삼진 5개. 천천히 실점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승세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WBC 4강 대진도 완성됐습니다. 미국 대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이탈리아 대 베네수엘라. 놀라며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말 그대로 꿈의 대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실상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에서는 일본 선수 2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메이저리그 포스팅 시스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토 히로미, 그리고 무라카미 무네타카입니다. 두 선수 모두 대학 졸업 후 일본 프로야구에서 1순위 지명을 받았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강조하며 정확히 6시즌을 채우게 됩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포스팅 자격을 얻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선수 본인이 아닌 구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데뷔 초에는 기대에 비해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지난 시즌 놀라며 홈런 40개 타점 102개, 그리고 센트럴리그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그의 파워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소속팀인 한신 타이거스는 전통적으로 포스팅에 매우 신중한 팀입니다. 하지만 2023년 일본 시리즈 우승, 그리고 리그 MVP, 이 두 가지 성과는 포스팅을 요청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무라카미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하게 될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안타까운 부상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투수 로버트 스티븐슨. 그가 또다시 팔꿈치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위는 UCL과 굴곡근. 현재 비수술 치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충격적으로 수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에인절스는 2024 시즌을 앞두고 스티븐슨에게 3년 3,300만 달러 계약을 안겼습니다. 마무리 투수로서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토미존 수술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복귀에 성공했지만 단 2경기 만에 다시 이두근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석 달 동안 또다시 마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8월 말에야 겨우 복구했지만 최근 2년 동안 그가 던진 이닝은 고작 10이닝. 만약 다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천천히 계약 마지막 시즌인 올해도 사실상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조건에는 특이한 조항도 있습니다. 팔꿈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연봉 250만 달러가 추가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내년 시즌 역시 정상적인 준비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에인절스 구단 운영 방식도 영향이 있습니다. 구단주 아르테 모레노는 투수에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형 선발 투수보다는 불펜 투수나 몸값이 떨어진 선수들을 주로 영입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부상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헤이든 버드송. 그 역시 팔꿈치 문제로 현재 2차 소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드송은 최근 몇 년 사이 강조하며 킥체인지업이라는 독특한 구종으로 주목을 받았던 투수입니다.
2024년 시즌 선발로 나선 16경기에서 3승 평균 자책점 2.97.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6.05.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다시 선발 기회를 얻었지만 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6점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마이너리그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트리플레이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2.1이닝 동안 피안타 8개 실점 8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과연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메이저리그 마운드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야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KR스포츠 뉴스 360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